교수님, 증문즉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고객센터에서 일하는데 진상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피해를 보았다며 과한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과 상식적이지 않은 고객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상을 잘 대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친절하게 응대하고 상담사 잘못이 없어도 만족도 점수가 낮으면 상담사에게 모든 불이익이 가고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어떤 회사의 어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거예요?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무슨 상담을 하는지, 뭐 때문에 항의하는지를 잘 몰라서, 뭐 택배 때문에 항의하는지, 상품 판매 때문에 항의하는 건지, 안 그러면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막 그 민원으로 와가 항의하는 건지, 그 진상 고객들이 주로 어떤 문제로 항의를 하느냐는 거예요. 고객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인데요. 예. 거의 모든 상품을 다 취급하는 곳이고 어. 그 배송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배송으로 주력해서 경쟁을 하는 근데 이제 쇼핑몰입니다. 상담이 뭐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상담하는 거예요. 빨리 안 왔다고 저기 항의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항의하는데? 상품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요. 예. 배송도 그렇고 대부분 다 상품이랑 배송적인 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송은 왜 안 왔다고 그런 거예요? 늦게 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송이 예정일보다 늦어졌다 그러면은 좀 화를 내셔도 좀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빨리 안 왔다고 민원을 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빨리 안 왔다고 하는 것도. 네, 그리고 상품은 어떤 것 때문에 항의를 해요? 상품도 뭐 파손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무슨 상품이 뭐 오작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제가 응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면 신선식품 과일을 주문을 하셨는데 네. 후숙을 2주일간을 시키셨어요. 뭐라고? 근데 2주일 후숙을 시키신다고 2주일간 그냥 과일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과일을 먹어보려니 상해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환불 받으셨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청와대에서 온 선물이 있었어요. 추석 때. 근데 그 땅콩이 들었는데 열어보니까 상했어요. 곰팡이가 피어 있어. 그러면 받으면서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죠. 그것도 어디서 왔는 선물인데. 그럼 청와대에서 그거 알까 모를까?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판매했던 사람? 근데 거기 어느 판매 회사라고 회사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짜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뭐 상한 거 왔네 이러고 그만두지만은 이게 만약에 돈 주고 산 거라면 전화해가 항의할까 안 할까? 제가 항의하겠죠. 근데 제가 추석 때 어떤 유명한 사람부터 선물이 왔는데 비싼 포도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다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상했어. 돈 주고 샀으면 항의하겠죠. 선물을 받았는데 상했어. 그 선물 준 사람이 아까 모를까? 모르겠죠. 그럼 이게 선물 준 사람 문제일까? 안 그러면 그 선물을 포장한 보낸 사람의 문제일까? 중간에 배송 과정에서 놓쳐가 이게 늦게 온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정토의 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깜빡 잊어버리고
나눴다가 나한테 느껴져서 생긴 문제일까?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건 이제 돈 주고 사시면 당연히 확인하겠죠. 이게 언제 보냈나, 뭐 때문에 그랬냐, 회사가 어떠냐 이러지만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중간 과정에 누가 어떤 일이 생겨가 이게 늦었는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받아서 썩 그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 보낸 사람은 비싼 돈을 주고 보냈는데 받은 사람은 안 받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안 받았으면 기분이 안 나쁠 텐데 받으면 상한 게 뚜껑을 떡 열어봤는데 상했다. 그럼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도 그 중간에 누가 잘못했는지 본인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사람은 있는데 그럼 그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딱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디다가 항의할까? 일단 자기가 그 상품 회사 백화점이다 하면 백화점이다 항의할 건데 그거 뭐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면 배달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는 배달한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항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배달한 사람한테 다 일일이 항의하면 배달이 늦어지고 이러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항의를 받는 사람을 부서를 하나 만들어가 거다가 이거 항의 오면 네가 대응을 해라. 대신 월급 줄게. 이래가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불평불만인 사람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있어요, 제가. 그렇지.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기는 부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불평불만한 사람이 많고 두 번째, 그 불평불만이 셀수록 자기 부서에 인원이 많아지거나 대우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사람은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그 직장이 왜 주어진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월급 받고 있고 자기 역할이 뭔지를 모른다. 그것만 알면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항의가 많이 올수록 직원이 늘어나는 거고 항의가 셀수록 부서의 업무 뭐예요. 사람들을 배정을 해보니 계속 못 견디겠다고 자꾸 나가버리면 어때요? 결국은 뭘 할까? 대우를 높일 수밖에 없잖아. 월급을 높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승진을 시켜주든지. 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못하면 나가는 거고 그런 걸 잘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항의가 셀수록 숫자가 많을수록 자기가 생각할 때 내 돈벌이가 된다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가게를 운영하는데 손님이 많이 오면 일이 많잖아. 근데 일이 많지만은 손님이 많이 와야 돈벌이가 되잖아. 그 자기의 손님은 그 고객의 그 항의가 센 거는 한꺼번에 물건을 많이 사가는 손님이고 숫자가 많은 거는 가게 손님이 많은 거예요. 이 고객 센터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많을수록 직원도 늘어나고 직원이 밑에 자꾸 늘어나면 지는 원래는 직원 한 명 뒀다가 숫자가 자꾸 많아지가 5명이 되면 거기 또 책임자 하나 둬야 되니까 자기는 팀장이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왜 거기에 있는지 자기 앞으로 진로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내 적성에 안 맞으면 그만두면 돼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겠다 그럴 때는 이게 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지금 밥을 먹고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고객을 상담하니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어때요? 승점을 높여주고 월급도 높여주고 승진시키고 그 일을 잘 못하면 탈락시키겠지. 농업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농사를 잘 지으면 월급도 많이 주고 계속 유지할 거고 잘 못 지으면 내보낼 거고 영업사원을 구했는데 영업을 잘하면 유지할 거고 못하면 내보낼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고객이라는 거는 정당한 불만이 있어서 고객이 있지만은 그 아까처럼 부부지간에도 그런데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때? 제 시간에 가도 성질 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러면 이게 제 시간에 갔는데도 빨리 안 한다고 성질 내면 이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응하면 될 거고. 늦게 가서 불만 있는 사람은 배달 과정에서 이 배달하다 보면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늦을 때도 있지. 그죠? 그 늦은 거는 늦었다고 사과를 하면 되고 또 제 시간에 갔는데도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물건이 파손이 됐으면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물어줘야 된다면 알겠습니다. 그건 해가 조사해가지고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그게 우리 회사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도 일단은 항의를 하니까 이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구나 귀찮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 사람이 많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사람이구나. 몇 번 대해보면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 좀 들어주는 게 좋을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건 이제 하면서 연구를 해야지. 사람을 많이 대하면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맞받아치면 절대로 안 돼요. 좀 들어줘야 돼. 막 지가 성질이 나가면 뭐라 하니까 예. 아이고 하나 썼겠네. 아이고 그러셨네. 이렇게 좀 들어주다가 이제 좀 차분해져가 내려가면 근데 고객님 우리 이 규정에 이게 몇 시간 안에 가도록 돼 있는데 이게 규정 안에 시간이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성격이 급한 사람 먼저 들어줘야 돼. 아니 규정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러면 이제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연구를 해야지. 바빠는 먹기가 그래 쉬운 줄 아나. 그래서 이런 진상 손님을 가장 전문으로 잘 상담하는 사람. 우리가 영업 사원도 누가 영업 왕 이런 게 있듯이 진상 손님을 가장 잘 상담하는 사람이 자기가 되면 자기는 그 회사에서 자리가 딱 따는 당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와가 진상 손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나가면 그 회사에서도 자기는 늘 놀면서 진상 손님만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평소에 담당하고 자기는 놀다가 진상 손님에게 감당이 안 되면 전화한테 바꿔라 하고 난 진상 손님만 담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딴 사람은 하루에 20명 담당해야 된다면 자기는 진상 손님만 하루에 3명 담당하고 끝날 수도 있고 5명 담당하고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갖고 대하고 내가 돈 몇 푼 벌려고 이런 사람 화까지 내가 받아줘야 되나. 내 부모 내 잔소리도 듣기 싫고 내 남편 잔소리도 듣기 싫은 내가 뭐고 돈 몇 푼에 내가 이런 인간들 잔소리 듣고 살아야 되나. 이러면 그 부서에서 딱 사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가치관이니까. 나는 이런 일은 안 해. 그리고 그만두면 되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밖에 없다 그러면 이 역할이 뭔지를 알아가 저희가 그걸 연구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몇 살이에요 지금? 26살입니다. 근무한 지 몇 년 됐어요? 아직 1년 좀 넘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런데 거기 계속 있을 거예요. 관둬버릴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 요거도 먹고 돈 몇 푼 벌려고 그래 살 필요가 있어요? 나 같으면 농사 짓고 살겠다. 그건 두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으면 불평하지만 그만둬. 이건 나의 적성에 안 맞다. 그만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밖에 내가 해먹고 살 일이 없다 이러면 괴로워하면서 거기 있으면 자기 인생 낭비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연구를 해서 이 분야에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관점을 이렇게 딱 갖고 그다음에 한쪽은 그런 관점에서 상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상담하는 진상소년 상담하는 선배들 찾아가 얘기도 들어보고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유튜브에 가서 검색도 해보고 딴 데 가서 공부도 해서 이 진상송님들 인간 심리, 그러니까 상담 심리 같은 공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이게 무단으로 일부러 막 그 옛날에 짜장면 먹고 머리카락 지가 집어넣어 놓고 막 내놔라 하는 이런 손님 같은 경우는 억지 손님은 그러면 어떻게 대한다. 이런 거를 많은 사례를 가지고 공부해서 이렇게 케이스별로 하고 그럼 나중에 자기 진상송님 상담법 이런 책도 한 권 내가 베스트셀러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그렇게 좀 가져보면 좋겠다 싶습니다.